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역사 국정교과서 적용을 미루기로 하면서 그간 교과서 채택과 관련해 빚어졌던 혼란도 잦아들 전망입니다. 서부 내륙고속도로가 내년부터 건설됩니다. 그러나 부여에서 익산까지 도내 구간은 10년 뒤에나 착공이 가능해 차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제 지평선 축제가 글로벌 축제로 전환이 결정됐습니다. 경쟁 축제에 비해 적은 예산과 아이디어로 이뤄낸 값진 성과입니다. 전라북도 지방은 진안 등 동부 내륙 5개 시군에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강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익산에서 경기도 평택을 연결하는 서부 내륙고속도로가 내년부터 건설됩니다. 그러나 정작 도내 구간은 10년 뒤에나 착공이 가능해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찬익 기자의 보도입니다. 호남고속도로와 익산 장수간 고속도로가 만나는 익산 분기점. 이곳에서 충남 부여를 거쳐 경기도 평택까지 이어지는 138km의 서부 내륙고속도로가 기획재정부 민간투자 사업으로 최근 확정돼 내년에 착공됩니다. 서부 내륙고속도로가 완공되면 울산까지 동서축이 연결돼 익산은 교통물류의 요지로서 재도약이 기대됩니다. 하지만 현재 계획대로라면 오는 2022년까지 평택에서 부여까지만 우선 완공되고 부여에서 익산까지는 10년 후에나 착공됩니다. 2단계 부여 익산 구간은 경제성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동시 착공이 어렵다는 것이 국토부 의견입니다. 평택 부여 구간은 편익 대비 비용이 1.4로 경제성이 높은 반면 부여 익산 구간은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하지만 국토의 균형 발전과 국가식품 클러스터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1, 2단계 공사가 한꺼번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것은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우리 지역에 여러 가지 불편함들이 아주 가중된다는 면에서 조금이라도 빨리 당겨서 좀 착공할 수 있도록. 서부 내륙 고속도로 전 구간의 동시 착공을 위한 도내 정치권의 적극적인 공조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김제 지평선 축제가 5년 연속으로 우리나라 대표 축제에 선정되면서 글로벌 축제로의 전환이 결정됐습니다. 경쟁 축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예산으로 이뤄낸 성과입니다. 정태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체부의 내년도 문화관광축제 심사 결과 김제 지평선 축제가 또다시 우리나라 3대 대표 축제로 선정됐습니다. 5년 연속 대표 축제 선정으로 지평선 축제는 이제 2018년부터는 지역 축제의 최고 단계인 글로벌 축제로 자동 전환됩니다. 현재 글로벌 축제는 전국적으로 진주 유등과 보령 머드 그리고 안동 탈춤 페스티벌 등 단 3개뿐입니다. 특히 대표 축제 5년 연속 선정을 통해 글로벌 축제로 자동 전환된 지역 축제는 김제 지평선 축제가 최초입니다. 농경 문화의 모든 것을 담아가지고 그것을 축제에 표출시킴으로써 선정이 됐다 그렇게 봅니다. 지평선 축제의 성공 요인은 우선 한국적 농경 문화를 주제로 삼았다는 점과 매년 30%가량 세부 프로그램을 변화시켜온 점, 그리고 세계 최대 떡 만들기 등 이슈화에 성공했다는 점이 꼽히고 있습니다.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됐지만 그 명예와는 별도로 재정 문제는 따로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글로벌 축제 전환 이후 오히려 지원되는 국비가 현행 4억 5천만 원에서 2억 원가량 삭감되기 때문입니다. 기업의 스폰서십 제도를 많이 더욱더 장려를 하고 또 저희가 체험하는 코너를 유료로 많이 전환해서 경쟁 축제들에 비해 절반 이하의 예산만으로 이뤄낸 지평선 축제의 성과는 난립하는 지역 축제들에게 의미 있는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태우입니다. 대한민국 우리술 품평회에서 전북은 8개 명품주가 선정돼 전국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농식품부와 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주관한 2016 대한민국 우리술 품평회에서 약주 청주 부문의 황진이주와 과실주 부문의 선운과 주몽 복분자주 등이 대상을 받았고 이 밖에 5개 주류가 수상하는 등 전국 최다인 8개가 선정됐습니다. 올 한 해 주요 뉴스를 정리하는 시간. 오늘은 20대 총선으로 새롭게 형성된 3당 체제에 대해서 보도합니다.
이종유 기자입니다. 지난 4월 13일 치러진 20대 총선의 결과는 도내 정치권의 일대 지각 변동을 불러왔습니다. 국민의당이 7석을 얻어 제1당으로 올라섰고 수십 년간 독식해오던 민주당은 단 2석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새누리당은 정운천 의원을 배출하며 20년 만에 지역구 당선이라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 해소에 역할을 하는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정말 지역 발전, 이 지역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 제가 한번 바치겠습니다. 3당 체제는 지역 정치권에도 모처럼 견제와 균형 그리고 협치의 가능성을 열었지만 결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민주당 일색이던 지방의회에 국민의당 의원들이 대거 등장했지만 의장과 상임위원장 선출과 배분에서 민주당의 독식과 양당 간의 갈등만 노출됐습니다.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도 미흡했습니다. 3당 체제로 처음 마주한 국가예산 확보전은 지난해보다 3.3% 증가했지만 전남 7.7%, 광주 5.5% 증가 등에 비해 증가율이 높지 않았습니다. 삼성의 새만금 MOU 진실규명 논의도 국회에서 삼성 관계자를 불러 면담하는 데 그치고 면죄부만 줬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전북 일당이 된 국민의당은 새만금 내국인 카지노 법안에 도내 전 의원이 발의에 동참해 시민단체들의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습니다. 레저 차원에서만 저는 허용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김관영 의원이 이 카지노를 그런 수준에서만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스스로 공약을 뒤엎고 사행산업을 유치하더라도 경제만 되면 된다라는 이제 논리로 4월 민심과 함께 3당 체제가 된 전북 정치권.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 속에 최근에는 촛불 민심에 따른 조기 대선과 정계 개편의 회오리 속에 또 다른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종휴입니다. 정운천 의원이 예고한 대로 어제 새누리당 비주류 의원들과 함께 탈당했습니다. 정운천 의원은 김무성, 유승민 등 비박계 의원 28명과 새누리당을 탈당해 가칭 개혁보수신당을 창당하기로 했습니다. 정 의원의 탈당으로 도내 유일의 여당 의원이 사라졌으며 9명의 도당 당협위원장 가운데 최소한 4명 이상이 당을 떠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음 달 15일 열릴 국민의당 당대표 선거전이 3파전 구도로 치러질 전망입니다. 안철수 의원 최측근인 문병호 전 의원은 어제 도의회를 찾아 친문 세력의 패권을 막고 새정치를 살려내겠다며 당대표 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박지원 의원이 이미 출마를 굳혔고 정동현 의원은 이번 주말을 전후해 출마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혼자 등산에 나섰던 40대 여성이 실종된 지 일주일이 되도록 생사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가용 인력을 총동원해 수색에 나섰지만 산세가 워낙 험해 구조 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김하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잡목이 우거진 산속을 소방대원들이 수색하고 있습니다. 경남에 사는 41살 김모 씨가 지난 운장산으로 홀로 산행에 나선 건 지난 22일. 길을 잃어버렸다며 119에 직접 신고를 한 뒤 연락이 끊겼습니다. 소방대원과 경찰, 군은 물론 산악구조대와 주민까지 150여 명이 일주일 가까이 수색을 벌이고 있지만 아직까지 행방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쓰고 있는 군대 식량 있잖아요. 산 중턱에서 식사를 하면서 아침에 수색을 올라가면 마지막 저녁 때까지 내려오질 않고 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범죄 연관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지만 조난을 당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산 곳곳에는 이렇게 사람 키를 넘기는 산죽과 잡목이 곳곳에 우거져 있습니다. 한번 길을 잘못 들어서면 방향을 다시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고 당일에는 짙은 안개에 비까지 내리고 있었습니다. 등산로 관리도 화를 키웠다는 지적입니다. 100대 명산으로 선정된 운장산이지만 이정표는 턱없이 부족하고 비탐방로에 대한 통제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일부 산악회 등에서 비탐방로 곳곳에 달아놓은 리본들은 초행 등산객들에게 혼란을 줍니다. 길이 없는데도 막 붙어 있으니까 혼자 가는 사람들은 이정표를 보고 따라갈 수가 있다고. 대소배에 들어가면 아예 못 빠져나오지도 못해. 나무가 막 한 2m씩 크니까.
수색 장비 문제도 드러났습니다. 각종 사고 초기 생존자 발견에 결정적인 인명구조견은 전북에 단 한 마리도 없는 실정. 수색 사흘째야 대구에 있는 중앙 119 구조본부에서 지원을 받았고 체온 감지가 가능한 헬기도 전남경찰청 지원으로 투입됐습니다. 때문에 사고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등산로 관리와 함께 수색 장비 보강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아연입니다. 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달 17일 전주 효자동의 한 장례식장에서 집단 난투극을 벌인 전주폭력조직 소속 31살 이모 씨 등 10명을 폭행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당시 난투극에 가담한 13명을 불구속 입건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으며 도주한 18명도 추가로 검거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역사 국정교과서의 적용을 1년 미루기로 했는데요. 그동안 교과서 채택과 관련해 빚어졌던 현장의 혼란도 잦아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정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육부가 내년에 역사 국정교과서를 배우는 학교는 연구학교로만 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학교에 적용하는 시점을 1년 미룬 겁니다. 이에 대해 김승환 교육감은 국민 정서를 고려하면 역사 국정교과서는 사실상 폐기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가가 원하는 교과서가 아니라 정권이 원하는 교과서다. 그래서 이건 정권 교과서라고 성격 규정하는 것이 맞고 이것은 역사를 사유화하겠다. 그 야욕을 드러낸 것이다. 도내에서 내년에 연구학교로 참여하거나 내후년 이후 역사 국정교과서를 쓰는 학교는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그동안 추진해왔던 보조교재 개발은 지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폐기와 상관없이 4개 시도교육청에서는 역사교과서 보조교재 편찬 작업을 계속할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내놓을 겁니다. 역사 교과서 주문이 늦어지면서 혼란스러웠던 학교 현장도 한숨을 돌리게 됐습니다. 이건 사실은 유예된 게 아니고요. 이건 폐지된 거예요. 출판사에서는 책을 아마 인쇄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추가로 이제 인사를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어려움 없을 거라고 보입니다. 정부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 논란은 이제 한 고비를 넘기고 내년으로 예정된 역사 교과서 국정화 금지법 통과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정진호입니다. 완주군이 내년부터 애향 장학생 지원을 확대합니다. 남원시는 청소년 수련관 건립을 본격 추진합니다. 지역 소식 유룡 기자입니다. 완주군은 내년부터 애향 장학생 지원을 대폭 확대합니다. 완주군 인재육성재단은 우수한 성적을 낸 중학생이 관내 고등학교로 진학하면 연차적으로 5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고등학교 졸업자가 서울대 등 상위권 대학에 진학할 경우 1,0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완주군에서는 애양장학금 지원뿐 아니라 다양한 사업을 통하여 학생들이 외부로 나가지 않고 관내 고등학교에 진학하여 학교와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기회를 삼고자 합니다. 김제 지역 학생들의 수도권 대학 진학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서울 장학수 건립이 필요하다는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용역을 맡은 전북연구원은 다양한 장학 사업들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려면 장학수 건립이 필요하다며 서울 강북 지역에 75명 정도의 인원이 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19세 이상 김제 시민 80% 이상도 서울 장학수 설립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도내 6개 시 가운데 유일하게 청소년 수련관이 없었던 남원시가 오는 2018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청소년 수련관을 건립합니다. 이에 시청사 부지에 들어설 수련관은 지상 3층 규모로 체육관과 북카페, 동아리 연습실 등이 들어서 지역 청소년들은 다양한 체험 활동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주 5일 수업에 따른 이제 청소년의 여가 활동 공간을 조성을 하고요. 학교 폭력 등 청소년 문제 해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순창군이 군정 우수 사례 베스트 10을 선정 발표했습니다. 베스트 1위는 장류 산업의 혁신을 이끌어갈 장류의 소스 산업화 및 문화산업 접목 사례가 선정됐고 스마트 3.0 모바일 순창과 국가 예산 신규 공모 사업 계획 자체 수립 용역비 절감 사례가 최우수상을 차지했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전주시의 음식물 쓰레기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주시에 따르면 올해 음식물 쓰레기 양은 하루 평균 240여 톤으로 지난해보다 약 12%가 줄어들면서 처리 비용도 35억 원이 절약된 136억 원에 그쳤습니다. 시는 음식물 줄이기 운동이 효과를 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희망 2017 나눔 캠페인 성금을 저희 전주 MBC에 맡겨주신 분들을 소개해드립니다.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김희도님 10만 원, 팔북동 조성현님 10만 원, 남원시 강남부동산 손택열님 10만 원, 왕정동 정진은님 10만 원, 이석종님 5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남원시 죽항동 찬영 10만 원, 서복주 내과의원 10만 원, 아이더 한성철님 5만 원, 죽항동 경방로 소승아님 30만 원, 어현동 산촌가든 이옥자님 20만 원의 성금 보내주셨습니다. 고창군 심원면 궁산마을 14만 4천 원, 주산마을 15만 5천 원, 죽곡마을 21만 7천 원, 명동마을 10만 원, 기산마을 12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고창군 심원면 염전마을 10만 4천 원, 난호마을 39만 3천 원, 계명마을 35만 6천 원, 정동마을 26만 원, 두어마을 32만 7천 원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팔도의 민요와 아리랑을 한자리에서 들을 수 있는 우리 땅 우리 소리 공연이 오늘 남원 춘향문화예술회관에서 펼쳐집니다. 전주시립예술단의 송년음악회가 오늘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서 있습니다. 전주 전통문화관이 오늘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국악뮤지컬 행복배달부를 무대에 올립니다. 익산시는 오늘 솜리예술회관에서 김선욱 피아노 리사이틀 공연을 대형 스크린으로 선보입니다. 극장 개봉 예정작인 퍼스널 쇼퍼 무료 시사회가 오늘 익산 공공영상 미디어센터에서 있습니다. 전주시가 오늘 덕진예술회관에서 역사도심 기본계획에 관한 시민설명회를 갖습니다. 전주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오늘 도시혁신센터에서 걷는 즐거움이 도시를 살린다라는 주제로 특강을 갖습니다. 장수 아카데미 강좌가 오늘 한누리 전당에서 다양한 전문가들을 초청해 장수 공감 콘서트로 진행됩니다. 군산시가 오늘까지 군산 공설시장 청년몰에 입주할 청년 상인을 모집합니다. 전주시는 전주 홍보대사 역할을 수행할 시민블로그 기자단을 다음 달 10일까지 모집합니다. 날씨입니다. 전라북도 지방은 진안 등 동부 내륙 5개 시군에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강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은 장수 영하 10.4도, 전주 영하 5.7도 등으로 출근길 한파가 이어지고 있으며 낮 최고 기온은 2에서 4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전 해상에서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